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제까지 이제 챕터 1 탄생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챕터 우리의 삶, 인생 이거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대해서 이제 고다마 시달타 우리 깨우친 자인 붓다가 이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삶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조금 형 이상학적이지만은 삶 뒤의 삶은 무엇이냐?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찰나라고 이름 붙였죠. 찰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의미가 뭐냐, 이걸 질문을 던져놓고 난 다음에 삶의 목적이 어떤 것이다, 어떻게 살아라, 3대 삶은 어떤 천당과 어떤 지옥이 있다 그러면서 순간을 최고의 삶으로 여기라 하는 이런 의미를 먼저 던져놓고 그 답을 삶이 무엇이냐 하는 이 스스로를 자각하는 삶, 이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만들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 삶을 송나라 시대에 그죠, 황급경세서라는 책을 썼던 이 소강절 씨가 우리 삶을 인생 120으로 보고 120살입니다. 지금 뭐 이야기 많이 나오죠. 120살까지 사는 삶인데 이 삶은 우리 생로병사에서 탄생과 배움과 펼침과 죽음, 이 과정을 네 과정으로 나누어 가지고 30살 이전에는 전부 다 배우면서 현재 지구에 태어났으니까 지구촌 일대의 그 세상에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이게 30 이전에 다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0부터 60까지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몸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을 열심히 활용한 다음에 펼쳐라, 나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60부터 90까지가 우리 결실의 나이라 그랬거든요. 결실은 온몸을 써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모든 경험이 다 쌓여가지고 그 경험이 지혜로 바뀌느냐, 노인의 온 고집으로 바뀌느냐. 그래서 보통 사람은 온 고집으로 가지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90부터 120까지 이걸 그 경험을 가지고 몸 가득히 저장을 한 다음에 의식의 자유를 만끽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소강절 씨가 이제 송나라 시대의 그 철학자인데요. 그 태극, 무극, 황극, 이게 우주의 세 변화의 법칙 중에 황극이 만들어진 세상에 쭉 돌아가는 것을 수로 표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은하계의 우주의 나이를 13만 9,600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13만 9,600년지를 막 줄여가지고 선천 7만 년, 9천 7만 년으로 둘러 나눠가지고 13만 9,600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사방 돌아가는 이 기절을 네 가지 과정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나이를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인생 120을 한 세대를 30으로 봤을 때 3, 6, 9, 12로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120살의 인생이 인간에게 주어진 수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붙이면서 이걸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이 방법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이전에 60 이전에 돌아가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배우고 나를 드러내까지가 하면은 환갑이고, 환갑 이후는 결실과 저장, 그 자유, 지혜 이걸 만들어내는데, 그렇죠. 요절한 사람들에 향해서 안타깝다고 표현을 했죠. 그 양반은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정산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소강절의 이 사방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후천개벽이라는 말, 그 선천 7만 년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주에 인간이 존재했던 것이고, 후천 7만 년이 개벽의 시대다. 그래서 정산도 또는 대순진료에서 후천 개벽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 소강절 선생의 선천 후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이 양반이 이렇게 3, 6, 9, 12 한 세대를 서른으로 보고, 그래서 120세까지 하고 4세대를 사는 게 가장 완전한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우리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한번 살펴보죠. 30 이전인가, 60 이전인가, 90 이전인가, 120 이전인가. 그래, 지금의 나는 소강절 선생의 그 나이에 비춘 지금의 나, 이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명상학에 있어서의 던지는 화두입니다. 그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앞전에 말씀했듯이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르는 이 여러 가지 과정은 모든 내 삶의 지금의 나가 선택의 결과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큰 세 가지 선택을 들으라고 한다면은, 제일 첫 번째가 먹고 살고 몸을 움직이고 하는 이 시스템적인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직업이란 말도요, 직 다르고 업 다릅니다. 그 생존을 위해 내가 몸을 쓰는 것을 직이고, 내부적 에너지가 이 일을 해서 영혼을 성장하겠다 하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직과 업은 서로 다르죠. 뭐 어쨌든 그게 내가 하는 것은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느냐. 두 번째 선택이 이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그저 30 넘었으면은 3, 6, 9, 12까지는 배우자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행하는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그 부처가 삶을 설명할 때 세 가지를 말했거든요. 삶은 철저히 혼자서 간다 그래가지고 독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삶 자체가 고행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고행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동행이라 그랬거든요. 그 같이 가는 동행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이 직업과 배우자를 다 선택을 한다면은 결국은 삶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지 하는 그 가치관, 이 가치관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 직과 업 하는 중에서도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관에 따른 내 숙명적인 일, 이걸 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을 선택해 가지고 이 가치관 자체는 수시로 바뀝니다. 이렇게. 근데 이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배우는 가장 핵심적입니다. 이렇게. 어떤 가치를 선택을 해서 내가 가느냐. 그래서 저 같은 도인들은 항상 말합니다. 자각하는 삶은 내 삶의 가치다. 그래서 삶의 세 가지 선택 중에 지금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선택 중에서 나는 진짜 잘했는지 못했는지, 만족한 내 업을 살아가기 위한 동행자로서 서로가 서로 간에 도움을 확실히 주는지, 경험을 통한 상호 간의 경험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삶의 세 가지 선택입니다. 자, 이 삶의 세 가지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한테의 문제, 이 문제가 세 가지입니다. 항상 생존과 번식 그리고 관계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내한테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먹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직과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직업이 있어야 먹이를 구매할 수 있는 돈을 번다든가, 농사를 하게 되면 순수하게 직접 먹거리를 만든다거나, 또는 타인의 먹거리를 뺏어오는 전쟁을 종사하는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은 위에서 나누어주는 국록 또는 녹봉이라고 부르는 남이 나눠주는 걸 먹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내가 쓰는가. 이게 내한테 관계되는 문제는 항상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생존을 위한 직업을 가진다. 두 번째, 내가 죽을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내 유전자를 이곳으로 남긴다. 유전자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내 짝이 있어야 하고 내 짝을 통해 배웠던 내 자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생존과 번식, 이를 위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게 릴레이션십이라고 부르는 관계거든요. 이 관계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나의 문제가 모든 게 생깁니다.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돈과 나와의 관계, 명예와 나와의 관계, 가치관의 문제죠. 그리고 수렵과 채집에 의존하게 되면 자연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 세 가지로서 딱 축격을 해보게 되면은, 이를 통해 생존과 번식 그리고 관계를 통해 내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나의 가치관의 마지막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내용을 딱 보게 되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놓고 난 다음에 나는 왜 죽음이라는 영혼의 휴식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이것이 삶에서 일어나는 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고만하게 앉아서 요 세 가지 이외의 것이 있으면 한번 숙고를 해 보십시오. 생존과 번식, 이 관계. 이게 보면은 생각이 정리가 될 겁니다. 아하,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적당하게 내 식구 잘 먹고 잘 살게 해놓은 다음에 그냥 갚으려는 것이 맞는가? 그럼 나의 인생이 과연 무엇이었던가?
무엇 때문에 살고 내가 죽는 거는 왜 죽는가, 이걸 깊이 한번 고민해 보라고 명상하게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챕터 2에 있어서 삶에 관련되는 문제는 아마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가 명상을 하기 좋고 생각하기 좋고 깨우치기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챕터 1에 내한테 일어나는 그 문제,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다음 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